혼잡에서 법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현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게 된 건 정말 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길잡이 정도가 되는 강의를 해드리려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길진 않을 건데 이제 그 시중에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다른 강의들보다는 좀 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은 막판 모의고사나 막판 정리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씩 짚어드리려고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생각으로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5시간 정도의 그 분량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완전히 내용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학 공부,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떤 곳인가, 국민건강보험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법학 자체에 대한 공부법, 요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취업준비생들은 사실 국민건강보험 사업을 위해서 뭐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어떤 그런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근데 이제 질 좋은 일자리, 이기 때문에 공사나 공단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확실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물론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근데 이제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사실 잘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이 무엇을 규율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법리들을 위해서 이 법학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짚어볼 겁니다.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중요한 사업이 건강보험 사업하고 장기요양 사업이라는 걸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사업, 우리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진행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진행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사업. 장기요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노인등이라고 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하고 노인성 질병을 지닌 분들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료 그 고지서를 살펴보면은 건강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요 두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은 맡게 될 주요 사업 두 가지가 그런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이 필기만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제 필기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구하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라는 부분이에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사장님의 무슨 인사말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개 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목표라든가 방향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여타 뭐 작은 쇼핑몰이나 이런 데 소개 페이지처럼 그냥 써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방향성과 목표 아래에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 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 전에 꼭 그 부분을 잘 읽어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있는데, 미션 같은 경우는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것이 미션이에요.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이것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사업, 그것으로 이제 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 도모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 부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그곳으로 이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전 같은 경우는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잘 보시면 그 밑에 이제 저부담, 모든 국민이 한국형 건강보장 이렇게 시작되는 네모 박스가 이제 3개가 있는데 그것으로 통해서 비전을 실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면접에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션이 무엇이냐, 비전이 무엇이냐,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을 때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어쨌든 여러분은 조직에 입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직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큰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전 선언문에서도 우리는 최상의 건강 서비스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며 글로벌 건강보험의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켜나간다. 하나,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도록 더 나은 건강보장을 실현하며 노후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건강보장의 보편적 가치 공유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세계 표준이 되는 건강보장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보시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맞춤형 건강 서비스, 평생 건강, 의료비 걱정 없도록 노후 삶의 질 향상, 국제사회 협력, 세계 표준. 그러니까 이 문장마다 어느 정도 그 문장의 목적이 보이실 거예요. 지속 가능한 이 발전이라든지 맞춤형 건강 서비스와 평생 건강, 그 다음에 의료비 걱정이 없는 노후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목표. 그렇게 3가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비전에 보시면 이제 비전의 평생 건강, 국민 행복, 글로벌 건강 보장 리더, 이것이 그 비전 선언문 3문장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 같은 경우도 희망과 행복, 소통과 변화와 도전, 창의와 전문성, 이런 부분들도 잘 읽어두시는 게 좋고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뒤에 이제 1장 총칙에서 보겠지만, 다음 강의에서 보긴 하겠지만, 그 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다 이게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전부 그냥 이게 그냥 공허한 어떤 이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여러분이 볼 때 별로 의미 없는 그냥 말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때 있어서 철저하게 이 밑에서 이러한 방향성에 맞추어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꼭 반드시 특히 면접 전에 이런 건강보험공단 자체에 대해서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잘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사업과 장기요양 사업 2가지를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건강보험 사업을 규율하는 법이죠. 네, 이제 건강보험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방향성하고 전체적인 총칙에서 말하는 거죠. 제1장 총칙에서 방향성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의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대상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에 대한 권리 보장과 침해 방지에 대한, 그리고 제도에 대한 가입자 대상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혹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나오는 주체, 당사자라고 그러죠. 당사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처분을 하는 것은 공단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심사평가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주체들, 법적 주체들이 당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이
대상자, 당사자이긴 하지만 국민 같은 경우는 가입자, 피부양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양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꼭 이 해당하는 조문의 주체가 이 당사자 중 누구인지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당사자가 이제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법화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법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조금 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학을 처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학이라는 게 다른 학문하고는 조금 체계도 틀리고, 그다음에 체계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뭐 문학 같은 경우도 나오는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게 워낙 조문 자체가 워낙 중요하고 조문의 내용이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이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종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학습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법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실 조문 개수가 많지는 않죠. 조문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참 다행인 게 법학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될 것이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조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는 법학 같은 경우는 조문하고 판례로 구성이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질문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 같은 경우는 판례까지는 사실 그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조문만 숙지를 해도 여러분이 훨씬 쉽게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 유혹에 빠지는 것이 나는 이렇게 정리된 것만 보고 들어갈 거야. 남이 정리해 준 것만 보고 들어갈 거야. 나는 문제만 풀고 들어갈 거야.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나 뭐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놨지만 분명히 오타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정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고 그냥 외우기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아무리 객관식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식 이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글자 하나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문을 먼저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건강보험법 조문 진짜 몇 개 없어요. 이제 지금 뭐 보면은 119조까지밖에 없는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하니까 겨우 119조짜리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꼭 물론 제가 책을 쓰면서 정말 열심히 정리를 하고 뭐 했습니다마는 군데군데 오타도 나중에 발견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수정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조문을 항상 먼저 옆에 펼쳐두시고 항상 조문을 먼저 펼쳐두시고 조문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용어 같은 경우도 그 포털 사이트 법률 용어 사전 참 잘 돼 있어요. 혹시 용어 뜻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간주와 추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용어 뜻을 잘 모르시겠다, 용어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꼭 한번 그 포털 사이트에서 용어 검색해 보시고 법률 용어 검색해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조문이 중요하다, 뭐 용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영어 원서 처음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무리 상세하게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뜻을 모르니까. 문장의 뜻이 아무리 뭐 읽는다고 해도 결국은 글일 뿐이죠. 그리고 근데 내용은 우리가 문맹이 아니기 때문에 글은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법학이라는 게 처음에 총칙에서 큰 내용을 얘기하고 뒤에 가서 작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총칙에 뒤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1회독에 이걸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처음 이제 1회독을 하실 때는 그냥 읽으세요. 물론 이제 정성을 들여 읽긴 해야 되지만 처음에 1회독 하실 때는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단어와 글을 조문을 눈에 익히는 정도로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뭐 표시를 해도 좋겠죠.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뒷내용까지 뭐 읽었어요. 1회독 했을 때는 근데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특히 법린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뒤에 내용까지 이러이러한 큰 덩어리들이 있다 정도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회독을 들어갈 때는 조금 달라져야겠죠. 2회독을 들어갈 때는 이제 조문과 책을 함께 펼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좀 상세 내용들을 훑어보세요. 예전에 1회독을 하면서 표시해 놨던 것들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2회독에는 이제 큰 덩어리 정도는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규율이 되고 이렇게 규율이 되고 이렇게 규율이 된다. 그래서 큰 흐름들을 좀 연결을 해서 큰 덩어리들을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회독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세 내용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 PPT에는 따로 적어놨지만 조문 같은 경우는 법학 조문, 특히 객관식 지문 같은 경우는 세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수치라든가 기한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글자 하나 달라져 가지고 나와도 틀린 지문이 될 수가 있고요. 글자 하나가 달라지면 법적 효력이 달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문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3회독에서는 그 부분들을 한다는 거죠. 3회독에서는 2회독까지는 뭐 큰 덩어리로 이게 이렇게 큰 흐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3회독에서는 좀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암기해야겠구나를 그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전부 경우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암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가 아니면 할 수 있다인가? 가능성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1회독만 하고서 2회독만 하고서는 문제를 풀길 권하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결국은 법학의 공부 같은 경우는 객관식 지문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가 뭐 법학 자체를 공부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객관식 지문을 맞추고자 공부를 하는 건데 객관식 지문을 맞힐 때 상세 내용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좀 좌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객관식 지문 같은 경우는 상세 내용 수치라든가 뭐 아주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좀 째째한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3회독 이상을 한 다음에 객관식 지문을 좀 풀어보시길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학 공부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을 다 공부를 하시고 나시면 사실은 국민건강보험법은 119조밖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걱정을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라는 게 객관식 지문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면접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실무에 투입이 돼서도 분명히 국민건강보험법이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면접 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이 중요할 것인가 이런 거 잘 생각을 하면서 필기뿐만 아니라 물론 필기도 중요하죠. 필기가 먼저니까. 필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면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항상 공부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내용이 자체에 메모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와 법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린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이제 요 다음 강의에는 1장 총칙부터 한번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많이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용 차분하게 짚어보는 정도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